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또 다른 충격적인 군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사단 노호부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현재 입대를 앞두고 계신가요? 영상 끄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번에 3사단 백골부대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에 못지않게 악명 높은 이사단 노호부대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공육보 충대에서 369사단만 피하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이사단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상공육보 충대에서 이사단으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닙니다. 너무 당연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서예요. 이사단은 말할 필요도 없이 힘든 곳이지. 이게 상공육보 충대의 상식이에요. 이사단 노호부대,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이 부대는 한국군 최전방 중에서도 최전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노호부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10가지 이유를 듣고 나면 왜 이사단이 이렇게 악명 높은지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사단 출신이시라면 그때 그 악몽이 하면서 떠올리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생생한 군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사단 노호부대의 충격적인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극한의 최전방 위치 마이너스 북한이 코앞에 보이는 곳. 이사단이 왜 이렇게 힘든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사단은 강원도 양구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이 얼마나 최전방인지 아세요? 정말 북한군이 코앞에 보이는 곳이에요. 휴전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맑은 날에는 망원경 없이도 북한군 초소가 보일 정도예요. 그만큼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죠. 이런 최전방 위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일단 경계 태세부터가 다른 부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삼엄해요. 24시간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때문에 훈련도 완전히 실전적이에요. 만약 북한군이 지금 당장 넘어온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모든 훈련이 이루어져요. 다른 부대에서는 훈련은 훈련이라는 느낌이지만 이사단에서는 이게 진짜 전쟁 준비라는 느낌이에요. 야간 경계 근무를 서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어둠 속에서 저 너머에 적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서는 경계 근무는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2년을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압박이에요. 항상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특히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는 더 심각해져요. 부대 전체가 완전히 전시체제로 돌입하고 외박이나 휴가도 전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혹독한 강원도 산악지형 마이너스 지옥의 산악훈련. 이사단이 위치한 강원도 양구의 지형이 얼마나 험악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양구는 강원도 산간지역 중에서도 특히 험한 곳으로 유명해요. 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산들의 경사가 정말 가파라요. 행군 한번 나가보세요. 평지라는 게 거의 없어요. 계속 오르막 내리막의 연속이고 그것도 경사가 45도가 넘는 곳들이 부지기수예요. 완전 군장하고 이런 산길을 몇 시간씩 걸어야 하는 거죠. 특히 겨울철 산악훈련은 정말 지옥이에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에 빠져서 발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계속 전진해야 하죠. 여름에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려요. 울창한 숲과 가파른 바위길을 완전 군장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쏟아져요. 그리고 이런 지형에서 각계전투 훈련을 받아야 해요. 평지에서 하는 각계전투와는 차원이 달라요. 바위와 나무 뿌리가 가득한 산비탈에서 엎드려서 기어가야 하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산악 등반 훈련도 일상이에요.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올라가야 하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아찔해요. 한번 실수하면 큰일 나는 높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2년간 생활하다 보면 다리와 허리가 정말 많이 상해요.
평평한 길이 없으니까 항상 비탈진 곳을 걸어 다녀야 하거든요. 세 번째, 극한의 GOP 근무 시스템 마이너스 24시간 긴장의 연속. 이 사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GOP 일반전초 근무예요. GOP가 뭔지 아세요?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군의 마지막 보루예요. 북한군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거죠. 이 사단의 GOP 근무는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부대의 GOP보다도 더 긴장되고 위험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북한의 주요 침투로이기 때문이에요. GOP에서의 하루 일과를 설명해 드릴게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바로 경계 태세 점검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2시간씩 교대로 경계 근무를 서야 해요. 경계 근무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아세요? 쌍안경으로 북한 지역을 관찰하면서 조그마한 움직임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야간 경계 근무는 정말 무서워요.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으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요. 그리고 GOP에서는 항상 완전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언제든지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생활하는 거죠. 심지어 잠잘 때도 총과 수류탄을 옆에 두고 자야 해요. 철책 순찰도 일상이에요. 휴전선 철책을 따라 걸으면서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건데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북한군 저격수의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GOP 생활에서 가장 힘든 건 바로 고립감이에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초소에서 10에서 15명이 함께 생활하는데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우울해져요. 네 번째, 전설적인 훈련 강도 마이너스 노오부대식 훈련. 이 사단의 훈련 강도는 정말 전설적이에요. 노오부대식 훈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특하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유명해요. 다른 부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훈련들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존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며칠 동안 산속에서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생존해야 하는 훈련인데 정말 원시인이 된 기분이에요. 풀뿌리나 나무 열매로 연명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거든요. 야간 훈련도 장난이 아니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에서 나침반과 지도만 가지고 목표 지점을 찾아가야 해요. 그런데 길도 제대로 없는 험한 산길을 헤매는 거죠. 길을 잃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겨울철 설상훈련은 더 극악이에요. 눈이 허리까지 쌓인 상태에서 스키를 타고 산을 넘나들어야 해요. 스키 처음 타는 사람들은 정말 지옥을 경험하죠. 넘어지면 눈 속에 파묻혀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각계전투 훈련도 강도가 다른 차원이에요. 진짜 실전처럼 실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연막탄과 모이탄을 써서 정말 전쟁터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요. 체력 단련도 남달라요. 일반적인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는 기본이고 통나무 들고 뛰기, 바위 옮기기 같은 원시적인 훈련들을 시켜요. 그리고 이런 훈련들이 거의 매일 있어요. 쉬는 날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주말에도 뭔가 훈련이나 작업이 있고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다섯 번째, 혹독한 기후 조건 마이너스 사계절 모두 극한. 강원도 양구의 기후가 얼마나 극악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양구는 강원도 내륙 산간 지역이라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극명하게 나타나요. 여름은 찜통같이 덥고 겨울은 시베리아만큼 추워요. 여름철 양구의 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분지 지형이라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여요.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건 기본이고 밤에도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계속돼요. 그런데 이런 폭염 속에서도 훈련은 계속돼요. 완전 군장하고 산악행군을 해야 하는데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열사병으로 실려가는 사람들도 자주 있고요. 겨울은 더 무서워요. 양구의 겨울은 정말 시베리아급이에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건 기본이고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요. 특히 바람이 정말 매서워요. 강원도 산간의 칼바람은 정말 살을 애는 듯해요. 야외에 10분만 있어도 얼굴이 얼얼해지고 손가락 감각이 없어져요. 눈도 어마어마하게 와요. 한 번에 1m씩 쌓이는 것도 흔한 일이고 제설 작업이 정말 일상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치워야 하는데 치워도 계속 와요.
이런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훈련은 멈추지 않아요.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요. 추위를 이겨내는 정신력을 기른다는 명목으로요. 봄과 가을도 편하지 않아요. 일교차가 20도를 넘나들어서 아침엔 두꺼운 옷을 입고 점심엔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예요. 몸이 적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계절이 와버리는 거죠. 여섯 번째, 극한의 생활환경 마이너스 문명과 단절된 곳. 이사단의 생활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아야 해요. 일단 위치부터가 문제예요. 정말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에요. 가장 가까운 시내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나마도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요. 부대 시설도 노후해요. 오래된 막사들이 많아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난방 시설이 제대로 안 되는 곳들이 많아서 겨울에는 정말 고생이에요. 화장실과 샤워 시설도 문제예요. 낡고 부족해서 항상 줄을 서야 하고 특히 겨울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너무 추워서 오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식사도 제한적이에요. 외부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도 없고 부대 내 매점도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들도 비싸고요. 통신 환경도 열악해요. 휴대폰 신호가 잘 안 잡히는 곳들이 많아서 가족들과 연락하기도 어려워요. 인터넷도 느리고 자주 끊어져요. 외박이나 휴가도 제한적이에요. 최전방 부대라는 특성상 보안이 엄격해서 함부로 외출할 수도 없고 휴가도 다른 부대에 비해 적게 나와요. 오락시설도 거의 없어요. TV 몇 대와 낡은 탁구대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2년을 생활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시련이에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일곱 번째, 극한의 보안 및 통제 마이너스 감시받는 일상. 이 사단에서는 보안과 통제가 정말 극심해요. 최전방 부대라는 특성상 모든 것이 보안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진 촬영은 물론이고 일기 쓰는 것도 검열받아요. 편지도 마찬가지고요. 휴대폰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돼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절대 금지예요. 걸리면 휴대폰 압수는 기본이고 징계까지 받아요. 외부인 면회도 까다로워요. 가족이라도 미리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하고 면회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친구들은 아예 면회 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행동이 감시받는다고 보면 돼요. 어디 가든 보고하고 뭘 하든 허가받아야 해요. 개인의 자유라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특히 GOP 근무 때는 더 심해져요.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생활해야 하고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관리돼요. 부대 내에서도 동선이 제한돼요. 함부로 다른 구역에 가면 안 되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통제받아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야간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런 극심한 통제 때문에 정말 답답해져요. 20대 청년들이 이런 환경에서 2년을 생활해야 한다는 게 정말 큰 스트레스예요. 여덟 번째, 메이커 부대의 무한 자존심 마이너스 노후답게 해야 한다. 이 사단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메이커 부대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이 사단은 한국군의 대표적인 메이커 부대 중 하나예요.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정과를 올린 명문 부대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 병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요. 항상 노후답게 해야 한다. 노후 부대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거든요. 다른 부대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훈련 성적도 내무 생활도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 강도도 다른 부대보다 높아요. 우리는 노후 부대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요. 체력 측정 기준도 높고 사격 성적 기준도 높고 모든 평가 기준이 다른 부대보다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런 전통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하나의 강력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선배들도 다 이렇게 했다. 노후 부대의 전통이다라는 명목으로 계속 힘든 훈련과 생활을 강요하는 거예요. 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부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더 엄격하게 병사들을 관리해요.
결국 이 메이커 부대의 자존심이 병사들에게는 2년간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게 현실이에요. 9번째, 극한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 마이너스 마음의 병이 생기는 곳. 이 사단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최전방이라는 긴장감, 혹독한 훈련, 열악한 생활환경, 극심한 통제 등이 모두 합쳐져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요. 특히 GOP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우울해져요. 산속 깊은 곳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야간 경계 근무를 서면서 혼자 어둠 속에 서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니까 신경이 예민해져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좁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오락시설도 부족하고 외출도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워낙 스트레스가 심해서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병사들이 많아요.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등등.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가기도 해요. 특히 입대 초기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이런 극한 환경에 던져지니까 정신적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서는 관심병사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0번째, 노후 정신의 무게 마이너스 호랑이보다 무서운 노후 부대.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힘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노후 정신 때문이에요. 노후 부대의 노후는 성난 외침을 의미해요. 적에게 무서운 외침을 지르며 돌진한다는 뜻이죠.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노후 부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용맹함을 상징하는 부대예요. 그런데 이 노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극한의 훈련과 정신력이 필요해요. 단순히 용감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에서는 모든 것이 노후답게 이루어져야 해요. 걸을 때도 노후답게, 먹을 때도 노후답게, 잘 때도 노후답게. 항상 다른 부대보다 더 강하고, 더 용맹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요. 이 노후 정신 때문에 포기라는 건 용납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노후 부대 병사가 이 정도로 포기할 수 있나? 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하나의 강력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선배들도 다 이렇게 했다. 노후 부대의 전통이다라는 명목으로 계속 힘든 훈련과 생활을 강요하는 거예요. 신병 교육대를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되어서도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노후 정신을 체화하라고 요구받아요. 결국 노후 정신이라는 자부심과 전통이 병사들에게는 2년간의 극한 시련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게 이 사단의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단 노후 부대의 입소화제 시도백 계속 편집면 힘든 이유 10가지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었죠? 극한의 최전방 위치부터 시작해서 혹독한 강원도 산악지형, 24시간 긴장의 GOP 근무 시스템, 전설적인 훈련 강도, 사계절 모두 극한인 기후 조건, 문명과 단절된 생활환경, 감시받는 일상의 극한 통제, 메이커 부대의 무한 자존심, 극한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정신의 무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 사단 노후 부대가 한국군에서 가장 힘든 부대 중 하나로 악명을 떨치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극한의 환경을 견뎌낸 이 사단 출신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체력도 정신력도 인내심도 모든 면에서 확실히 남다르거든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노후 부대.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극한의 상황을 버텨낸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 출신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사단 출신이 계시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혹독했던 강원도 양구에서 그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시고 GOP에서 밤낮으로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사단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아, 이것도 있었는데, GOP에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하는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긴 하지만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을 정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혹시 이사단에 배치받으실 분들이라면 미리 체력을 정말 열심히 단련하세요. 특히 산악 등반에 필요한 다리 힘과 지구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정말 단단히 준비하시고요. 추위에 대한 내성도 기르시면 좋겠어요. 양구의 겨울은 정말 시베리아급이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사단의 현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도 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구독 버튼과 함께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군대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번에 3사단 백골부대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2사단 노호부대 이야기까지 들려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주변에 군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입대를 앞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있다면 미리 보여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부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댓글로 요청해주시는 부대가 있으시면 그곳 이야기부터 준비해보겠습니다. 1사단, 6사단, 9사단, 22사단, 아니면 해병대 이야기도 궁금하신가요? 특수부대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사단 출신 분들께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GOP에서의 에피소드, 혹한기 훈련 이야기, 양구에서의 생활담 등등 실제 경험자의 생생한 이야기만큼 값진 정보는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군대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겪었던,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거든요. 특히 2사단 같은 최전방 부대의 경험들은 정말 소중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경험을 후세에 전해주고 곧 입대할 친구들에게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런 의미 있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모두 잊지 마세요. 그리고 2사단 출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